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끈한 수익률의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프로주식 리그와 함께라면 아주 즐겁게 수익률 대결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차에서 두 번째 이틀 날이었죠. 과연 어떤 수익률 결과가 또 나오고 순위가 뒤바뀌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와는 또 다른 순위입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성경일 감독님께서 화요일 지금 1위 자리로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34.39%로 지금 현재 1위 자리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 네, 포즈가 역시 멋집니다. 20.36%로 지금 수익률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 지난주 1위 1승의 주인공이었죠. 임상현 감독님 11.01%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뒤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문종훈 감독님 9.41%로 현재 4위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주영 감독님 이번 주도 업앤다운이 심하네요. 0.45%로 현재 5위입니다. 자, 5 종목의 식스맨 종목도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감독님 대신 식스맨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코스모화학 현재 19.95%로 현재 식스맨 중에서는 1위 수익률을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문종 감독님의 D&T 16.90% 기록 중입니다. 성경희 감독님의 TPC도 5.02%, 임상현 감독님의 ST큐브도 4.66%, 마지막으로 이무학 감독님의 메지온까지 현재 식스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5 감독님들의 수익률 현황과 식스맨 현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화요일 팀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무학, 임상현 감독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함께 볼 텐데, 자, 제가 이 수익률 순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무학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2위예요, 지금 현재. 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휴맥스홀딩스 친구가 힘을 내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1등을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휴맥스홀딩스가 목표 주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 6,000원을 아쉽게 100원, 5,900원 네. 찍고 빌렸는데 오늘은 그냥 또 장중에 뚫어버리더라고요. 25%까지. 네. 그래서 그냥 뒀으면 목표 주가만 조금 상향했으면 오늘도 제가 1위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아쉬워요. 상승이 워낙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서 일단 좋은 수익률을 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전기차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순환매가 그러니까 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진 않다. 네. 그 안에서 이제 큰 물고기들이 잡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이 낚시가 잘 되는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도 일단 이런 좀 대어들 한 30%, 40%짜리들 이런 대어들을 좀 주 후반에 낚으려고 합니다. 네, 주 후반에 주 초에는 좀 살짝 좀 말씀드려서 지금 던져놓고 찌를 던져놓고 주 후반에는 이제 큰 이제 낚시하는 스킬을 좀 보여드려야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일단 좀 던져놓을 종목들 갖고 왔으니까요. 이 방송만 잘 보셔도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아마 거의 막 멘붕. 재미없죠. 너무 힘들죠. 재미없다. 정말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모르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막 시가총액 500억짜리, 600억짜리 막 동전주들 급등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못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맨날 보던 애들 막. 에코프로 같은 삼성 애들, SDI 뭐 이런 애들. 포스코 케미칼 이런 애들이 막 급등하면 저거 분명히 내가 봤던 건데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 상당히 좀 조바심이 느끼거든요. 그 조바심을 오늘 또 1시간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 주 후반에 좀 힘을 싣고 지금은 약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무학 감독님 시황 그리고 종목들까지 얻어가시면 주 후반은 마음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힌트까지 드리고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감독님. 지난주 1승에 우승의 증표가 지금 목에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한 번 1승을 하잖아요. 예. 그럼 더 잘하고 싶어요. 예. 욕심이 나실 것 같은데 네, 순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한 3위 정도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무학 감독님처럼 주 후반에 좀 힘을 싣고 계실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됐는데 제가 그 오늘 어제하고 오늘 뭐 출전한 뭐 선수 부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그 이쪽 관련된 이슈가 좀 아닙니다.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오늘 이슈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사실 3월 6일 날 이제 증권용 토큰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사실 알았었는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고요. 또 SM 관련된 재료가 있어도 네. 갭상승에 또 운봉이 또 발생이 돼서 전기차 테마가 워낙 2차 전지가 강세단 것을 좀 현재 느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좀 했는데 이제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급등을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초반에 약간 방심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 주말에 했던 미코라는 종목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2차 전지 후발적으로 테마가 현재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2차 전지 쪽에 뭐 신기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리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부분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탄다면은 현재 이번 주에 어떤 결과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이제 성경이 전문가님이 워낙 잘해가지고 1등이 아니라 2등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준비된 어떤 그 출전 선수가 잘 믿고, 네. 띄워준다면은 또 우회의 또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주 초반에 지금 약간 너무 기회를 다른 감독님들한테 많이 준 것 같아서 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는 뭐 소소하게 2위 정도 예. 네, 노려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이번 주에도 수익률 대결 잘 펼쳐보리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화요일 팀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두 감독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종목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하고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의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보고 넘어왔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돼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흐름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시장이 꽤나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계실 텐데요. 자, 두 분께서 오늘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시죠. 네, 쇼생크 탈출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영화 제목 아닙니까? 이거 누가 적어주셨을까요? 예, 제가 적었습니다. 네. 영화 아닌가요? 예. 감독님? 영화 제목인데 현재 영화 제목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지역에서 그냥 감옥 같은 부분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감옥이죠, 실제. 그거 숟가락으로 파서 나오는? 그래서 제가 스포했나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면은 하수구에서 현재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늘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는데 비가 오는 장면 있죠. 명장면 네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장면을 보면 전부 다 카타르시스를 다 느꼈을 거로 좀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래소 장세가 지옥 같은 바닥 같은 또 감옥과 같은 현재 8개월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쇼생크 탈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바닥 지금 저희가 탈출이 수감자인가요? 수감자는 아니더라도 네. 지옥 같은 바닥에서 네. 계속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탈출한다.
아, 바닥을 그래서- 탈출한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네. 이제 쇼생크 탈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면은 전체 거래소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60일 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저점과 저점이 현재 60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 저점과 이 저점도 60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음 60일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선을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긋고요. 그다음에 이 넥라인점의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 한번 보면은 전체 7월 달에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진바닥이 10월 달에 형성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형성이 됐고, 또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바닥이 지난 12월 말 1월 초에 형성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3개월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기 위한 상승과 조정의 끝자락에서 현재 탈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현재 이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3월을 다 채우지 않고 3월 초부터 현재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한번 그거 보면은 3개월 주기 현재 사이클 뭐 이렇게 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개월 주기 사이클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3개월 주기 사이클에서 3분의 2 정도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에서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합산해 보면은 지금이 이제 8개월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9개월째 현재 여기서 탈출하는 첫 번째 구간인데, 보통 현재 숫자로 보면은 9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순환의 끝자리예요. 어떤 그렇죠. 시간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의 부분이 3월 달까지 되면은 거의 9개월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째 탈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행보의 흐름이 거의 끝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 3월은 강세장 마인드 또 개념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상원 네. 발언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어떤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확고한 25pp의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부분에서 연준 총재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은 상승 반전으로 뭐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쪽으로 보면은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3월에 대한 확실한 통계가 이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반도체가 바닥을 탈출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만은 3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반도체마저 돌아설 확률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3월은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행보의 8개월을 끝내고는 어떤 9개월째 진입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감독님 말처럼 3월 달에는 좀 강하게 올라와서 이 박스권을 탈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진짜 박스피 우리 탈출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한 줄 정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기도 영화 제목이네요. 과속 스캔들. 이거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네. 아니, 시장 강하다 이야기 나오고 과속 스캔들 얘기가 나왔는데 빨라도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건가요? 뭐가 빠르다는 거죠? 일단은 과속하는 한 차선만 굉장히 빠르게 가는 상황이에요. 다른 쪽이 좀 막혀 있는데 네. 이 전기차 쪽만 너무 과속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이게 어떻게 돼요? 과속하던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사고 나면 뒤에도 뒤에도 다 막히는 네, 거예요. 다 막히죠. 가뜩이나 옆에는 못 가는데 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너무 과열이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잠깐 좀 말씀 좀 네. 드려보면 오늘 일단은 파월 의장의 상원 그리고 내일 하원 발언이 있는데 네. 뭐 그 양반이 상원 가서 했던 얘기를 하원 가서 뭐 다르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웬만하면. 오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는 뭐 워낙 시장 매파적인 발언들을 작년에 세게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은 소화할 겁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낚시를 한다 치면 바람, 파도, 뭐 풍속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때요? 같은 포인트인데 달려오는 물고기가 여정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전기차 쪽에서만 돌거든요. 처음에 불씨를 살렸던 건 이제 에코프로로 시작해서 네. 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양극재, 전고체, 그리고 폐배터리,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오늘 리튬, 내일 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기차 안에서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돌 건 다 돈 건가요? 감독님? 아직도 남았죠. 아직 남았나요? 네. 어. 뭐 오늘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남긴 남았는데 어디까지 돌지 모르고 또 콕지가 어떤 종목이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좀 랜덤이죠. 말 그대로 네. 갬블 형식으로 좀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장세지만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대형주들, 뭐 조선철강화학, 뭐 트로이카, 뭐 IT, 자동차 뭐 가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군들만 계속 좀 움직이는 이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상승 상위 1% 종목을 잡지 못한다. 즉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추격 매수, 무조건 신고가 매매, 뭐 10% 이상, 20% 이상 VI 발동 매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엎어져 있는 것들은 계속 엎어져 있는 네, 그쵸. 그런 좀 흐름이기 때문에 좀 매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제가 적절하게 좀 믹스. 언제까지 추격 매수할 수 없고요. 또 그쵸. 언제까지 또 눌려있는 종목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배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장세는 이렇게 제가 좀 종목들을 섞어서 때로는 휴맥스홀딩스처럼 급등하는 야수의 심장의 종목도 하고 네. 때로는 전기차 부품 쪽에서 이 화신처럼 약간 좀 멈춰 있는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도 이렇게 좀 믹스해가면서 버무려야 된다. 그러한 전략들 계속 좀 세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매매 어려우시다면 네. 여기 노란톡방 오셔갖고 제가 이렇게 좀 버무려서 하는 요리들 한번 시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어제 또 이무학 감독님께서 저희 월요일 팀도 나와 주셔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앞으로 향후 분위기를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 초반 분위기 분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에코프로 BM은 꺼졌어요, 불꽃이. 어제 너무 강해서 오늘 네. 꺼졌는데 느닷없이도 포스코 케미칼이 리튬, 네. 포스코 케미칼. 그러더니 저쪽에서 또 리튬이 갑자기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처럼 폐배터리처럼 똑같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따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감독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소갈이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선수들을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벌써 두 번째 주차인데요. 프로주식 리그 수익률 대결 현재 진행 중이죠. 어떤 룰로 이 선수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주식 리그 룰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주식 리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전문가가 지금 현재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자적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종훈 감독님, 대주전자재료 5%대 수익률 나고 있고요. 모트렉스 선수도 3.58% 수익률을 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9.41%입니다. 자, 지금 현재 1위인 성경희 감독님 볼까요? 와, CIS 선수 12.82%고요. 오늘은 정말 EV 첨단 소재가 한 건 해줬네요. 21.57%로 현재 누적 수익률 34.39%입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휴맥스 홀딩스 선수 오늘 대단했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저희가 좀 짧게 잡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수익률 20.36% 목표가 터치하면서 수익률 챙기면서 갑니다. 자, 그리고 화신 선수도 현재 들어와 있고요. 누적 수익률 20.36%입니다. 자, 이주영 감독님 볼까요? 하림지주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트룩스 선수 아주 야심차게 들어왔습니다. 0.37% 수익률 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0.49%입니다. 자, 지난주 1승을 거머쥔 우리 임성현 감독님, 지금 현재 갤럭시아 SM 선수 담겨 있고요. 4.98%, 그린케미칼 선수도 들어와 있네요. 6%대 수익률 가져가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11.01%입니다. 자, 이렇게 5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선수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목표가를 터치한 휴맥스 홀딩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정말 100원 차이로 목표가 도달을 못했는데 오늘은 또 보란 듯이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종목들 이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를 터치하고 더 올라는 같습니다만 네. 오늘 제가 목표 주가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네, 그게 궁금해요. 오늘 고점을 돌파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 주가 수정을 하려면 오늘 25% 기록했었던 6,720원을 돌파를 하는 가격에 제가 또 목표 주가 수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6,800원, 7,00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이었네요, 그럼.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수정은 오늘 좀 불가했다. 뭐 오늘 목표 주가 6,000원 훨씬 더 15%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네, 그 위는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휴맥스 홀딩스 선수 오늘도 굉장히 잘 뛰어줘서 제가 감독님이었으면 너무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객관적으로 꼭대기는 남 주고 나는 마음 편안하게 일단 여기서 수익 챙기는 걸로 휴맥스 홀딩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임성현 감독님 종목도 볼까요? 아까 갤럭시아 SM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한 방을 더 노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목표가도 아직 터치 전이니까요. 예. 갤럭시아 SM 봐주실까요? 예, 이제 갤럭시아 SM은 현재 증권형 토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편입을 좀 했는데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았고 또 SM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계속해서 또 현재 꾸준히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부터 보면은 머니터리를 보면은 계속해서 22선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물론 오늘 윗골이 달았지만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되죠. 모회사에 좀 해당이 되는 현재 갤럭시아 현재 SM 같은 경우는 바로 반대는 아니지만은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그 1,500원에서 보면은 이제 더블이 됐던 시점이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했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매물 소화의 과정 뒤에는 다시 한번 움직여 주리라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어떤 그 반등이 또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21선 돌파를 좀 해주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갤럭시아 SM은 버리는 카드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 반등을 줘주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슈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현재 일정에 있는 종목을 편입을 했지만은 현재 타이밍이 안 맞았고 또 고점에 대한 이격 조정을 소환이라고 이런 그 재료적인 측면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 후반을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흐름들, 그래서 탄력이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좀 살아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증권용 토큰의 또 순환매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SM 아무래도 이 두 분 다 전략이 주 후반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빛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갤럭시와 SM도 오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수익이 긍정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4.98% 지금 현재 수익 챙겨가고 있다는 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우리 임학 감독님은 화신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친구도 주 후반에 좀 기대해 볼 만한가요? 네, 좀 돌자 이쪽으로. 네, 계속 와라. 네, 이게 계속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전고체도 그렇고 오늘 네. 프리팀도 그렇고 종목들이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때 생각나시죠? 네. 백신 개발한다. 나도 마스크 만들고. 신약 개발한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임상 1상 했다. 뭐 임상 전임상 했다. 전임상은 뭐 동물 실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생쥐 갖다가 실험했는데 생쥐가 먹고 그 약을 맞고 뭐 팔팔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주가 상한가가 그랬어요. 원숭이가 맞고 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상한가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리튬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지만 네. 정말 우리가 이 리튬을 양산해서 글로벌 메이커들한테 리튬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이 될까요? 그 기업들이 과연? 저는 이것도 약간의 예전 코로나주들처럼 신기루라고 보거든요. 뭐 시장이 정답이기 때문에 뭐 시세는 정답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세는 뭐 즐겨도 됩니다만 네. 분명히 후폭풍은 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에서 이런 정말 신기루 같은 종목도 가는데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진짜 전기차 부품을 납품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전기차 EV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은 아직 순환매가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면 화신입니다. 화신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네. 주가가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2020년 코로나 이전 수준 주가와 주가가 거의 똑같아요. 자, 2020년 대비 실적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볼까요? 2002년 동안 실적이 적자 110억에서 흑자 630억이요? 아니요. 4분기 실적까지 하면 900억 넘게 나왔습니다. 2년 사이 1000억을 넘게 영업 매출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1000억 넘게 벌었는데 주가는 제자리라고요? 네. 왜요? 얘가 뭐 얘는 이 내연기관차 중에서 사라지고 있는 뭐 디젤만 만듭니까? 아니요. EV용 전기차 배터리 보호팩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 현대차, 기아차 따라서 미국 공장에도 2개나 납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즉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주가는 왜 갇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옥을 갇혀 있는 이 박스권, 이 가두리권 감옥을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시원하게 깨주지 않을까. 기관 매수가 요새는 시세가 잘 안 나요. 기관 투자자들이 항소 요새 좀 뒷짐을 지고 있어갖고 네. 시세가 안 나는데 오늘도 기관은 또 샀습니다. 보시면 기관차 화신입니다. 자,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2월 말부터 3월 7일까지 계속 특히나 보험, 투신, 기금. 제가 여러분들 기관 매수는 요 3가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네. 투보연, 투신, 보험, 기금 얘네들이 좀 매수를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서 10만 주 딱 쏘면 옆쪽에서 같이 15만 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매수 경쟁이 붙을 때 주가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 순환매가 만약에 이제 돈다라고 치면 부품주들 또는 장비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흥 SEC 또는 모두 잠준의 뭐 원준 이런 장비주들까지도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된다. 꿈을 쫓는 것도 좋지만 일단 네. 실적, 지금의 베이스도 분명히 주가에는 순환매가 반드시 돌 것이다. 전기차 마지막 타자 실적주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최근 시장 흐름이 답답하게 느껴지실만 하네요.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라니. 시장이 좀 화신 쪽으로 또 쏠리게 된다면 이 마지막 불꽃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6%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예.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인가요? 예, 그린케미칼하고 미코하고 같은 친구예요? 재료입니다. 어. 예,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미코하고 이제 그린케미칼하고 왜 같은 재료인지 말씀드려보면은 그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제 포항공대하고 울산과학기술대의 교수 연합팀이 무응급제 기술을 개발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이 미코였습니다. 미코 부분들이 현재 고체 전해질 관련된 그 부분에 어떤 그 스택 연구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미코가 떴고 그린 케미칼도 이에 같은 시기에 떴던 비슷한 시기에 떴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무응급제라는 것은 현재 응급을 없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2차 전지는 양극재가 있고 응급재가 있고 네.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양극재 옆에 이제 집 전체에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응급재 옆에 이제 구리박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충격이 하다 보면은 쇼트가 나오고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양극과 응극이 만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전해질이 문제니까 이걸 분리막을 없애고 고체 전해질로 바꾸고 그다음에 응극재를 아예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응급 집 전체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포함을 시키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그게 핵심적인 부분도 뭐냐면은 현재 카보네이트 전해질에서 이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 어떤 그 방식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린 케미칼이 어떤 회사냐면은 디메칠 카보네이트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양산화가 되면은 최고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린 케미칼이 최고의 또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것과 롯데케미칼하고 같이 시장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린 케미칼이 굉장히 크게 현재 떠줬던 부분이고 그걸 연구하는 그러니까 산학 협동으로 연구하는 기업이 현재 그 울산과학기술대하고 미코하고 이게 제휴를 했죠. 제휴를 했기 때문에 미코가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낮고 그것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 하루짜리밖에 출전을 못했지만 네.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바로 연달아 갔기 때문에 네. 다만 그 현재 산학 협동에 어떤 그 제휴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전해질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그린 케미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린 케미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떠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현재 알다시피 무응급재가 있고 전고체가 있는데 거의 그렇죠. 비슷합니다. 황화물계 쪽 있고 산화물계 있고 폴리계 있는데 이제 산화물계 쪽에 어떤 흐름들이 무응급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체나 현재 전고체나 무응급재나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린 케미칼을 골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코를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밀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식스맨 종목으로 미코 같은 종목을 밀면 안 됐을까요, 감독님? 네, 너무 이익이 높아가지고 그건 또 부담스럽네요. 바로 연달아 이렇게 갈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신기술주 쪽에서도 요거하고 비슷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뭐 코이즈나 EM플러스 이런 종목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딱 코이즈를 했는데 오늘 상한가가 가버렸어요. 안 되겠다. 히스토리가 그래서 있었군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오늘 종목은 다른 종목을 골라왔는데 네. 아무튼 그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린 케미칼도 아직은 시세 초반기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자, 그 미코라는 종목은 와, 이때 저렇게 당시에 10월 달에 그 현재 무응급제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코라는 종목이 여기가 산학협동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골라서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안타깝다 아쉽다. 생각이 네. 되고 그래. 그린 케미칼이 있지 하면서 그린 케미칼을 이때 당시에도 이 재료 가지고 올랐었습니다. 미코랑 같이. 예, 미코랑 올랐는데 이거는 원천 기술이 아니라 그 현재 카보네이트를 이제 생산하는 그 관련된 그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차트로 보면은 아직 뭐 내일 모레 모릅니다. 내일 모레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보시면은 고점에서 한 달 정도 빠졌고요. 여기까지가 60일 빠졌습니다. 60일. 그러니까 이중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들어서는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쪽 그 무응국제 관련된 그 내용을 하려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고 또 신기술주에 관련된 숨어있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쪽 꼭 오시면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 종목 제시를 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면은 현재 제2의 미코 같은 종목군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고 계시는 분들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전고체, 무음극재, 무양극재 뭐 이런 얘기, 기술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어서 사실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기라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까지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감독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섯 분의 감독님들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도 공개를 해두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과연 내일장 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세 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먼저 공개합니다. 문종훈 감독님은 또 미래나노텔, 성경희 감독님은 경인양행, 이주영 감독님은 링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도 함께 볼까요? 자, 임상현 감독님은 STX를, 이무학 감독님은 키이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도 공개가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니 이무학 감독님, 네, 키이스트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제가 놀란 게 SM 인수전이 지금 계속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SM 관련주들도 오늘 덩달아 뛰던데 네. 키이스트가 이 훈풍을 타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SM 관련해서 카카오에서 레이스, 네, 받고 묶고 더블로 가. 네. 카카오랑 카카오엔터 같이 사 이렇게 네, 들어갔죠. 묶고 더블로 가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부담스럽죠. 네, 왜냐하면 하이브에서는 이미 이수만 지분을 샀거든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둘이 이러다가 공동 주주 체제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유래는 없나요? 어떻게 호랑이와 사자가 한 우리에 삽니까? 어. 네, 카카오와 하이브는 공존할 수 없는 SM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누가 하나가 반드시 백기를 들어야 한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나 이렇게 야금야금 서로 사다가 한쪽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지분을 갖고 있던 걸 다 포기하게 되나요? 아, 내가 졌어 이렇게 하고? 포기하진 않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블럭을 할 건지 뭐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 포커 게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해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뭐 예. 포기는 안 좋은 건 네네네. 아니고 뭐. 근데 안 해봤어요. 네. 일단 네, 오늘 하고 올게요. 일단 들어간 판돈은 뺄 수 없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 자, 내가 졌어. 판돈 나 가져갈게. 졌어. 돌려줘. 이런 게임은 없습니다. 이런 순진한 돈 게임은 없군요. 그럼 M&A에서 이런 게임은 없죠.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를 일단은 처음에 했잖아요. 네. 갤럭시 SM 지분 조금 샀습니다. 0.9% 정도 사고 이수만 지분 사고 해갖고 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놨어요. 근데 공개 매수를 딱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몇 주 팔았게요? 다 팔았나? 4주. 아, 뭐야. 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가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 수량 수가 4주. 네. 상당하죠. 네. 이게 왜냐하면 네. 공개 매수는 제가 귀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개 매수하려면 거기서 지정해진 증권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써야 돼요. 내가 사겠노라? 팔겠노라. 팔겠노라? 네. 근데 기업이 사준다니까 기업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아, 그런 귀찮은 일을 한 분이 4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22% 내야 됩니다. 아, 그럼 개인들은 그거 부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한 20만 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수익 났는데 이거를 장중에 팔아도 되는데 괜히 거기서 공개매수 청하면 소득세 폭탄. 440만 원 소득세 내야 돼요. 네. 뭐하러 이거를 어떤 정말 선량한 개미가 하겠어요. 이 약점을 보이니까 카카오에서 훅 치고 들어왔죠. M&A 전쟁이 이런 겁니다.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오호. 즉시 공격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그러면 카카오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이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이브도 지금 이 JP 모건 이쪽이랑 이 주관사 선정해서 1조 원 정도 자금 조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물밑에서 돈을 또 만들고 있군요. 총알을
올인? 왜냐하면 카카오에서 사우디 펀드에서 받은 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 다 쏟아부었거든요. 자, 오케이. 콜 한번 해보자. 지금 자기네들 일단 낸 돈이 있으니까. 두려우면 돌아가던가 이렇게. 네. 히든 나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이브에서도 또 여기서 받고 최소한 콜 정도는 주지 않을까. 자, 이게 바로 점입 가격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 이 블록버스터 간만에 나온 M&A 대전이고요. 지금 1,000만 가격 돌파할 수 있는 너무 흥미딘디네요. 네.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팔짱 끼고 와 누가 이겨라 보나요? 우리는 또 매매에서 수익을 내야 되죠, 그죠? 카키스를 보시면 자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디가 이겨라, 어디가 이겨다. 주가가 어디서 반응하느냐 봐야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주가가 가장 세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2% 저를 왕중왕으로 만들어준 그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네. 마지막 버저비터 슛을 쐈을 때가 키스트 네, 카카오에서 키스를 우리가 나중에 잘 돼서 SM을 인수하면 키스를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불꽃을 쐈거든요. 자, 약간 지금 승기가 카카오 쪽으로 가고 있죠. 하이브가 또 어떤 패를 끌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기술적 분석은 지나고 나면 차트는 바뀝니다. 앞전에서도 뭐야, M&A 이슈 나올 때 장중에 18% 갔다가 훅 밀렸습니다. 자, 차트 보세요. 오늘 차트와 지난 차트를 좀 땡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만 볼게요. 이틀 네. 동안 흐름들, 자,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음봉, 오늘 음봉. 어때요? 자리도 비슷하고 뉴스도 비슷하고 기술적인 흐름도 비슷하죠,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시세는 여기서 나왔죠, 그죠? 네. 저는 그래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이러한 그 쌍둥이 패턴의 시세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재료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소멸성 재료냐, 연속성 재료냐. 만약에 카카오 인수 완료 끝 하면 여기서 매매 끝. 그렇죠. M&A 관련주들 매매 끝. 뭐 다른 모멘텀이면 뭘까? 근데 여기서 M&A가 끝이 아니라 공개 매수는 이제 또 시작이고 하이브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도 봐야 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M 인수 관련한 이슈들은 아마 최소한 3월 주총 전까지는, 3월 말 주총 전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진흙탕 싸움 우리는 보고 즐기고 뜯고, 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계속 관련주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같이 저랑 팝콘 먹으면서 관전을 하시면서 돈도 네. 버는 종목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M 인수전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덩달아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모이고 있는 이 찰나 키스트를 가지고 지난 시즌에서 또 왕중왕 꾹 눌러찍기로 왕중왕을 확실시했던 또 종목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깊습니다. SM 인수전과 더불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키스트 다시 한번 출전을 시켜주셨는데 과연 쌍둥이 패턴이 현실화가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법도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저희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내일 뛸 선수로 STX를 골라주셨습니다. 예.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예. 자, STX는 그 현재 선박 제조 관련된 STX 중공업을 비롯해서 그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그럼 됩니다. 무거운 수직 계열의 회사인데 지금 이제 공중분해되고 각자 어떤 체계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현재 지금 같은 그 경우는 현재 이 원료라든가 현재 그 세계 각지에 하고 있는 원재료 이런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약간 종합 상사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오늘 뉴스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선 업황 2월 수주가 74%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황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니켈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TS가 지난번에 GS건설과 STS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에 투자하는 MOU를 맺었다. 그런 전력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강원도하고 태백시하고 제휴를 맺어서 태백시의 히토르 관련된 희귀금속 관련된 산업단지 어떤 그런 투자 요건
이런 MOU도 좀 맺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세계 3대 광산인 그 하나인 암바토비 광산의 지분을 또 소액이지만은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네요.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물론 리튬이 제일 중요하지만 리튬 다음에 현재 삼원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재 니켈도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니켈, 그다음에 망간, 코발트 뭐 이런 어떤 그 삼원계 부분의 핵심적인 물론 코발트는 요새는 없어진 추세지만은 그래도 니켈이 제일 중요한 리튬 다음에는 또 제일 중요한 재료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포스코엠텍이 급등을 했던 것도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STS도 이와 같은 비싼 이슈로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TS를 골랐던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STS를 봐주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한번 그 재료가 그때 이제 태백시 관련된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한번 두 번 상한가를 치고 2번 반에 이렇게 무너졌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쌍봉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삿바형, 그다음 21선 돌파, 그다음 61선 돌파까지 일어났고 오늘 장중에 지금 꾸역꾸역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갔던 그러네요. 그런 흐름들이 해당이 되고 평상시 거래량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 거래량이 거의 한 30만 주, 어제가 지금 한 30만 주 정도인데 오늘 같은 데는 5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의 12배 이상의 거래량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래량 급증 국면에서는 현재 어떻게 한 번 정도의 이런 어떤 흐름을 타고 한번 STS도 한번 슈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STS를 골랐습니다. 네, STX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도 많은 종목이고요. 이 차트 좀 보니까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 매수가 목표가도 지금 하단으로 안내가 좀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지금 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눈에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또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 STX 골라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장중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임학 감독님은 키스트 같은 경우 저희 목표가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십니까? 뭐 간단합니다. 네, 쌍둥이 볼게요. 쌍둥이. 자, 여기서 일단은 이 음봉 다음에 양봉이잖아요. 네. 여기서 음봉 다음, 여기서 음봉 다음. 자, 양봉은 여기서 22%짜리 여기서 한번 꽂았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도 한번 딱 꽂으면 얼마 될까요? 12,000원 정도 됩니다. 12,000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그쵸.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네, 뭐 재료적 기대감도 있고 또 종목의 이 패턴도 똑같기 때문에 자, 쌍둥이 패턴 12,000원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스트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주전 선수 자세하게 가격 전략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장중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저희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오늘 화요일 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임상현 감독님, 예. 저희 내일장도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내일장 대응 전략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예,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12월에 인공지능 초에 인공지능 떴고요. 1월 초에 그 로봇 관련된 붐이 떴고 2월 초에 그 지금 2차 전지가 떴죠. 그래서 매월 초에 이제 주도주 업종 뭐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3월 초에 급등할 수 있는 주도 섹터 이런 그 분석의 시간을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가질 확률이 많다 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원 감독님은 저희 2부에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고 한 편 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좀 기술적 분석 강의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복습 차원에서 양봉 패턴 좀 보고요. 11선 상승 패턴까지 오늘도 알차게 주도주를 잡는 방법들 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무학 감독님은 2부 주식반장에서도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또 그 전에 우리 감독님들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